제5회 빛가람 청년문화제를 축하하는 식전 공연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전 공연의 두 번째 달이었습니다. 지금 자,
자, 빛가람 청년문화제가 어느덧 올해로 5회째를 맞았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27개 기관 단체로 구성된 빛가람 청년실천 네트워크에서 공동 주관해서 지역 청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행사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5회 빛가람 청년문화제 청년인 행복한 동행 영상으로 그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빛가람 청년문화제는 하나, 시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열린 청렴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초로 야외에서 개막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청렴인 행복한 동행이라는 부제에 맞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부대 행사와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활성화, 다양화로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청렴 카페, 캠페인 행사 등을 직접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획, 운영하고 청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기자단의 운영으로 청년문화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와 개선 방안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보완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셋, 지역 간 청년 교류를 활성화하고 확산하기 위해 경북 김천 청년문화제의 우수 프로그램을 이번 문화제에 참여시켰습니다.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빛가람 혁신도시와 남악, 광주 전역에서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시민을 위한 이번 제5회 빛가람 청년문화제 청렴한 세상으로 가는 그 행복한 동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5회 빛가람 청년문화제 대회를 축하합니다. 네, 청렴한 세상으로 가는 행복한 세상 제5회 빛가람 청년문화제 화려하게 그 막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막식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한 분 한 분 전부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그 감사함을 대체하고 싶습니다. 먼저 내외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영열 광주광역시 감사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인규 나주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병석 전남대학교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용찬 전라남도 교육청 감사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승현 광주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성길 전남대학교 병원 상임 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노경수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진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김범태 한국투명성기구 광주 전남본부 상임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창용 반부패 국민운동 광주 전남연합회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지현 부패방지 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회동 나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명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경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정희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익문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범년 한전 KPS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태룡 한전 KPS 상임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성철 한전 KDN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오석 한전 KDN 상임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석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석태 한국전력거래소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영덕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중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배회숙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상임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선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김천혁신도시에서 경북 김천 청렴클러스터 협의회를 대표해 이동근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귀한 분들 모신 만큼 이 자리가 더욱더 빛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렴과 반부패 정책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의 축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5번째를 맞는 빛가람 청렴문화제의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개막식은 특히 호수공원 이 야외 무대에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니 더욱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빛가람 청렴 실천 네트워크가 최초로 시작한 청렴 문화제는 이제는 광주뿐만이 아니라 부산, 대구, 경북, 전북, 충남, 강원 등등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대표적인 청년 문화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빛가람 청년 네트워크 소속 27개 공공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간의 비가 오기도 하는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건익위원회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시행, 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등등 적극적인 반부패 청렴 정책을 실시하고 또 그 문화와 관행을 바꾸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채용 비리 문제, 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인 이른바 갑질 문제, 보조금 부정수급과 등등 이런 사회 곳곳에 아직 남아있는 생활 속의 반칙과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공공재정 환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 각종 보조금, 출연금 등 정부 재정을 횡령하거나 편취하더라도 환수나 배상을 청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공재정에 대한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또 목적의 사용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를 축내는 경우에는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의 5배까지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해서 더 이상 국가의 돈이 눈먼 돈이 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청렴 사회는 좋은 제도도 갖추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함께 할 때 이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상에서 청렴을 접하고 함께 토론하고 실천하는 이런 나눔의 장소가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기시면서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되어 아무쪼록 광주로부터 시작한 지역의 모범적인 축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님의 뜻깊은 축사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적극적인 정책 활동으로 생활 속의 반칙이나 부패 모두 뿌리 뽑아지길 기원하고요. 또 성숙한 시민 의식도 뒷받침되어야 그런 문화가 빨리 정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 이어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의 빛가람 청렴 실천 네트워크 참여 기관을 대표한 환영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빛가람 청년 문화제가 이렇게 개최하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제5회 빛가람 청년 문화제 정말 우리 도민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우리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 반부패 총괄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를 이끌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탁금지법 정착 등 국민이 체감하는 투명사회 건설을 위해서 힘차게 노력하고 계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께서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해 주시면서 오늘 청년문화제의 뜻을 깊이 살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는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님 그리고 김종각 한국전력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혁신도시 기관단체장님, 특히 우리 광주광역시의 기관에서도 함께 자리를 해 주어서 대단히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리고 든든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청렴인 행복한 동행입니다. 이 청렴은 국가의 경쟁력이자 우리 사회의 신뢰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가 확실하게 건설되는 사회, 청렴이 기본이 되는 사회가 우리 사회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청렴도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가의 경제 성장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다. 그래서 수레의 두 바퀴로 이렇게 청렴과 경제 성장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 전남 혁신도시 이것도 정말 세계적인 에너지 융복합 산업의 메카로 앞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노력에 청렴 문화재가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은 예로부터 청렴과 의로운 고장이다. 장성에는 청백리 박수랑 선생의 백비가 있고 순천에는 팔마디, 강진에는 다상 정약용 선생의 청렴을 가장 큰 덕목으로 말씀하신 목민심서가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청렴의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작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전라남도가 정말 이 청렴문화재 앞장서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전라남도 청렴 전남 회복 원년으로 선포를 해서 강도 높은 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렴은 우리 국민과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렴은 또 우리 자신과의 약속이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신과 싸움에서 자신을 이겨내는 그런 청렴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해봅니다. 오늘 청렴 문화재를 마련해 주신 빛가람 청년 네트워크 그리고 광주 전남 유관 기관 우리 혁신도시 우리 기관장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의 환영 말씀이었습니다. 네, 말씀처럼 신뢰가 건설된 사회, 또 청렴이 기본이 되는 사회, 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생적 청렴 문화 조성에 한걸음 다가서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어서 청렴 윤리문화 공모전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5월 한 달간 빛가람 청렴실천 네트워크 기관을 대표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청렴 윤리문화 UCC 작품 공모,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 및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각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렴 윤리문화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했는데요. 분야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 순서는 그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일반 부문, 전남 및 광주 학생 부문 순으로 박은정 위원장님께서 직접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박은정 위원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한 일반 부문 수상자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관리처 이은성님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일반 부문 대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관리처 이은석. 위 사람은 빛가람 청렴실천 네트워크가 주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 제5회 빛가람 청렴문화재 청렴윤리문화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소정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예, 꽃다발 준비하신 분은 지금 전달해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님과 수상자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교육청과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한 학생부문 수상입니다. 호명하는 수상자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전남 학생부문 순천 부영초등학교 이윤나 학생, 광주 학생부문 대성여자중학교 김채원 학생입니다. 상장 전남 학생부문 대상 순천 부영초등학교 이윤나. 위 사람은 빛가람 청렴실천 네트워크가 주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 제5회 빛가람 청렴문화제 청렴윤리문화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소정의 상금이 함께 수여됩니다. 상장 광주 학생부문 최우수상 대성여자중학교 김채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역시 부상으로 소정의 상금이 함께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분 학생에게 꽃다발 전달해 주실 분 전달해 주시고요. 예,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가운데로 서시죠. 모두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보시는 분들도 그러셨죠? 이 어린 친구들이 우리 미래의 정말 청년 문화를 책임질 주인공이 되리라 기대를 해보면서 자,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여기서 1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5회 청년문화제의 부제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인 만큼 우리 시민들은 청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영상으로 묶어본 시간이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교과서라고 생각해요. 항상 챙겨야 하니까요. 청렴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짝 친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짝 친구는 항상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함께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청렴은 답안지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렴 안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바로 티가 나니까요. 제 생각은 SNS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파해야 하니까요. 청렴 인생입니다. 누굴 만나도 항상 해야 하는 거니까. 공기청정기입니다. 지저분한 것을 정화해주니까요. 저는 청렴이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몸에 배기는 어려워도 몸에 배고 나면은 모두에게 유용하고 편리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용기 아닐까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어려운 부탁도 거절하는 용기가 바로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은 와이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딜 가나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청렴이란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먼저 지켜야 하니까요.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나를 따라다녀야 하니까요. 호신술? 호신술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를 지켜주니까. 저는 청렴이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불이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청렴입니다. 물방울이라 생각합니다. 물방울이 모이면 바위돌을 뚫는 것처럼 작은 청렴 행동 하나하나가 큰 부패를 막는 힘이라 생각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업무 매뉴얼처럼 항상 머릿속에 숙지해야 되니까. 생명이죠.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은 생명입니다. 공직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니까요. 집안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일처럼 아무도 안 알아줘도 계속해야 하는 것이 청렴 아닐까요? 당당하며 청렴해야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봉사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을 위해 정직하게 그리고 헌신을 다하는 것이 의료인에게 있어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나간 누군가가 실천한다면 언제든지 뒤에 있는 사람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청렴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난 70%가 그 청렴한 것 같아. 나는 반반.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청렴하지 않은 것 같아. 청렴한가? 아니, 전 별로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갑질 문화도 있고, 그리고 우리 막 채용비리 그런 뉴스 기사도 많이 있어서 청렴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치? 너희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해? 이제는 많이 청렴해지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니까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배려하는 세상입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세상. 갑질 없는 세상. 채용비리 없는 세상. 모든 가능에 대해 과연 옳은지 한 번 더 고민하는 세상. 야, 저만 감동받았나요? 정말 한 분 한 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속에 와닿을 만큼 그런 의미 있는 영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깨끗한 세상,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세상,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청렴한 세상, 청렴한 한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와 또 제5회 빛가람 청년문화제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힘차게 구호를 외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청렴수건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5회 빛가람 청년문화제! 좋습니다. 청렴수건을 여러분 머리 위로 힘차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를 담아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청렴수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위를 한 만큼 마음 그리고 실천이 꼭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의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천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내담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꼭 이런 마음 담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청렴 콘서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청렴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정말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친근하게, 재미있게, 그리고 흥미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청렴 콘서트를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윤소영 사무관과 조효민 주무관의 진행으로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두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청년 교육이 너무 지루하다, 재미없다, 딱딱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 교육을 더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진정성을 잃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2013년에 토크 콘서트 형식의 청년 교육을 접합한 청년 콘서트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콘서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콘서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콘서트라고 한다면 관객에게 가장 필요한 요건 무엇일까요? 네, 호응일 것 같아요. 지금은 우비일 것 같아요. 네, 호응을 박수 이런 거 기대하면서 청년 콘서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공연을 즐기는 5가지 방법. 하나,
공연 중 휴대폰, 태블릿 PC, 노트북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는 경우 주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공연장 밖으로 나가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동영상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셋, 옆 사람과의 대화는 모두를 위해 삼가해 주세요. 넷, 코를 골며 주무시면 공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다섯, 이 시간에 여러분은 교육생이 아닌 관람객입니다. 적극적인 웃음과 박수로 관람객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청렴연수원에서 준비한 공연을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청렴 콘서트 첫 순서로는 신명나는 우리 민요를 준비했습니다. 조애란 명창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동서남북 바람 불지 언제나 기다리랴 소리꾼 다비등이 이때가 아니더냐 해 띄우라 해 띄우라 아이야 번진대야 배 띄워서 어서 가자 얼씨구 바람이 없으면 놀젓고 바람이 불면 덩치를 올리자 강건너 앉아서 기다리랴 그리워 서럽다고 울기만 하랴 관계까지 해주시고 얼씨구 좋다 오라 해 띄워라 아이야 번진대야 배 띄워서 어서 가자 동서남북 바람 불지 언제나 기다리랴 소리꾼 다지르기 이때가 아니더냐 해 띄우라 해 띄우라 아이야 번진대야 배 띄워서 어서 가자 좋구나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젓고 바람이 불면 덩치를 올리자 강건너 언니들은 앉아서 기다려 그리고 서럽다고 울기만 하랴 해 띄워라 해 띄워라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청렴연수원이 2012년에 개원을 했는데요. 당시 건물 공사를 하느라고 땅을 파봤더니 땅속에서 웬 고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표지를 보니까 신별주부전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별주부전 내용은 다들 잘 아시죠?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간 자라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신별주부전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던 별주부전과는 달랐습니다. 한번 조애란 명창님께 설명을 부탁드려보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린 거죠? 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육지에 사는 토끼가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토끼가 죽었단 말씀인가요?
토끼는 익사했습니다. 그 토끼가 익사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궁금하네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판소리 신별주부전이랬다. 수궁 말단 공무원 별주부 자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청렴의 관점으로 한번 재해석을 해보는데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절씨구 해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토끼 짠물만 한 바가지 마시고 익사를 하게 되니 별주부 때는 이때다 하고 토끼 배를 썩 가르고 간을 톡 떼어 소금 콕 찍어 용왕께 잡숫게 하니 다 죽어가던 용왕이 내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 앉았겠다. 이렇듯 토끼의 간을 구한 것이 용왕을 위한 충성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순전히 권력욕이었습니다. 말단 공무원 생활의 환멸을 느낀 별주부, 조고속 승진을 위한 치밀한 계획, 타고난 눈치 앤 꼼수. 그러나 그 토끼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요. 자, 그러면 그 용왕이,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집중을 안 하시니까 제가 계속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해도 되나? 빗소리에 들리나 안 들리나? 들리시죠? 네. 아, 괜히 딴 생각을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별주부 용궁에서 용왕 살리는 일보다 더 중차대한 일은 없었겠지요. 그러면 용왕 살리러 한번 가보는데 별주부의 별은 자라 별자요 주부는 종육품 지금의 주무관이라 별주부는 용왕의 몸관리를 담당하던 의무실 소속 공무원인데 어찌하여 장관들도 모르는 토끼 간을 구하러 세상을 나가겠다 나설 수가 있었을꼬.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흙탕물에 깨끗한 물고기 없으니 용왕이 무능한디 신하가 유능하며 용왕이 방탕한디 병관이 있을 손가. 호랑이 없는 고래 토끼가 선생이라더니 별주부가 그 꼴이구나. 이리하여 의무실에서 장부정리나 하던 종육품 주무관에서 감사 담당 과장으로 파격 승진을 하게 된 별주부 자라 웬만한 장관들도 범접하지 못한다는 용왕의 최측근이 되었으니 그 기세가 어떠했겠는가. 이렇듯 기세 등등 할 적에 하루는 그 집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디 늙은 자라 모친이 뭘 드셨는지 급체를 넣으셨다는구나. 급히 주부 시절 의무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어이 닥터피쉬에게 치료를 부탁하는데 여보세요 닥터피쉬, 용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의사 용왕을 치료하는 위대한 닥터 자네와 나와 의무실에서 동거동락 할 적에 둘이 마신 믹스 커피는 강이 되어 흐르고 둘이 피운 담배는 산이 되고도 남지. 강산이 변한들 우리 우정 변할 손가. 자네도 알다시피 토끼 간을 구할 적에 처자식과 늙은 모친 가지 말라 하는데도 기어이 길을 떠나 용왕병
좌우로 자네 일이 쉬워진 건 이래 덕이 아닐런가. 내가 용왕의 최측근이라고 사돈의 발촌까지 찾아와서 한우 육회에 인삼녹용을 꾸역꾸역 모친 회장이 감당 못하고 급제를 하셨으니 여보게 닥터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와주게. 원칙을 따지자면 안 되는 줄 알지만은 담배 탄 사람끼리 상부상조 여간졌어.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와주게. 헐시고 이렇듯 한때 같이 근무한 사이라고 해서 용왕을 치료해야 되는 어이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불러다 써도 될까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제가 뭐 이제 책까지 이제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는 것, 직위의 사적 이용이지요. 제가 이거를 진천 법무연수원에 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했지요. 이런 걸 뭐라고 하지요? 했더니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쓰레기 그러시더라고요. 닥터 피쉬는 거절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과장의 첫 번째 문제, 직위의 사적 이용입니다. 그럼 별과장의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하루는 직속 상사인 문어감사실장의 부름을 받고 득달같이 올라가 보니 감사실장이 이리 앉아라, 더 가까이 오라 해가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리 오시오 별과장, 이리 오시오 별과장. 과장 별과장이야, 과장 이러구나 별과장이야, 이 별과장 이루다. 아마도 내 사람아, 나의 외가 칠촌 조카가 오징어라 불리는디, 며칠 후에 남해 용왕배 미스터 훈남대회에 나간다네. 자네도 심사위원이니 점수를 후히 주어서 대상을 시켜주게. 인기상 필요 없네, 아차상도 나는 싫어. 아마도 내 사람아, 별과장 품계도 높일 때 됐으니 이번 일만 잘 되면은 내가 나서 손써 봄새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만큼 오더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긋 웃어라 입속을 보자. 아마도 내 사람아. 얼씨구 문어감사실장이 나의 외가 칠촌 조카 오징어에게 점수를 후히 줘서 대상을 받게 해달라고 하지요.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문어감사실장으로부터 승부 조작을 해달라는 부정청탁을 받았다, 이렇게 되지요. 부정청탁을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뻔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 별과장도 그 정도는 알지요. 그러나 용궁 대세그룹에 합류하고 탄탄대로를 달리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대견한 우리의 별과장, 눈치라는 것이 생겼지요. 상사의 부탁인데 어쩔 수 없지. 확실한 출하라는 자분셈이니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눈 딱 감고 처리하자. 오케이. 뭘 뭐하는 거야? 남자하고 손잡는 거지. 이 사람은 순 변학도입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내려가가지고 좀 손이라도 좀 잡을라 치면 그냥 막 북을 막 때려쳐가지고 당장 올라오라고. 그냥 왜 변학도인지 아십니까?
저랑 한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박수까지 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처음에 저도 이몽룡인 줄 알았죠. 덥석 결혼을 하고 보니 변학도더라고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어떻게든 그냥 마누라 일으켜가지고 먹고 살라고 그냥 옆에서 북이나 딱딱딱 치면서 그냥 얼씨구는 무슨. 어찌되었든지 간에 별과장 나날이 눈치가 늘고 상사와의 신뢰관계가 돈독해져 가던 어느 날 세 번째 문제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대회심사 가기로 한 날 늦잠을 자가지고 대회심사 가보지도 못하고 감사실로 불려들어가 문책을 당하게 되니 속상한 마음 달랠 길이 없지. 그 술집에 가가지고 혼자서 하고 있는데, 이때 우연히 미꾸라지 추가장 지나다 들어오는데 꼭 이렇게 들어오겠다. 미스터 추, 입술이에 추, 달콤하게 추, 온몸에 난 힘이 풀려. 자자자자, 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위하여나 한번 합시다. 위하여, 청렴을 위하여. 미꾸라지 추가장, 미꾸라지 추가장, 권한남용 공금횡령 혐의로 징계위원회 회부 중인 미꾸라지 추가장, 주변을 살피더니 선처를 호소하며 이거 너무 약소한데 일만 잘 되면 곱절로 준비. 허리다! 백화점 상품권, 구두 상품권, 핸드백 교환권, 할인권, 주유권, 여행권, 차곡차곡 드림이니 잠시 주춤 하더니만 스리슬쩍 받아든다. 이거 뭐 받았죠? 이거 지금? 이거 금품. 금품 하면은 또 이분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누구죠? 이순신. 이순신에게도 금품을 주며 청탁을 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의 장수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입니다. 고니시가 명랑해전 이후 수세에 몰려 지금의 광양만 일대의 진지를 구축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총칼 금은 보화를 이순신에게 보내며 스미마센, 병력을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저도 바닷길을 열어 시테쿠다사이,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 이 보물들은 외적이 조선에서 도적질 해간 것이므로 절대로 받지 않겠다, 오로지 싸워서 물리치겠노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말이죠, 이 보물들은 원래 조선의 것이므로 일단 받고 그리고 싸우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어쨌거나 우리가 모두 이순신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권한남용 공금 횡령 혐의로 징계위원회 회부 중인 자로부터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잘못을 덮어주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설사 나는 그럴 뜻이 없었다 하더라도 미꾸라지 추는 분명 바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나저나 별과장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 있을까요? 용왕이 토끼간으로 효염을 보고 천년 만년 살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 퍽퍽한 토끼간을 어찌 많이 먹어놨던지 토끼간에 체해가지고 죽어버렸던가 보더라. 용왕 빽이 없어이제니 빽이라 하는 것이 용왕 있고 빽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을 때 빽 있지. 갑자기 용왕 죽고 보너감 사실장 빽도 도루묵대였는데 빽은 무슨 빽? 미꾸라지 추가장이 나를 믿었건나 내 빽을 믿었겠지. 빽빽빽빽빽빽빽빽 징계가 내려진다. 처분이 내려진다. 미꾸라지 추가장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지는데, 파면? 별과장 대 이놈, 네가 무언가 받을 때는 무언가 준다는 사실을 모르나? 네가 금품 챙길 때 내가 챙긴 건 네 목숨줄이다.
그동안 추과장에게 금품 받은 자들의 명단 미꾸라지 리스트를 폭로한다. 아이고 이를 어쩔 거라. 처음 공직에 발들일 때 국민 위에 봉사하고 청렴하게 살겠다던 나의 다짐은 어디로 사라졌느냐. 이리하여 별과장 결국 공직을 퇴직하고 깊은 바닷속에 흘러들어가 여생을 쓸쓸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얼씨구 대단합니다. 마이크 소리보다 비 떨어지는 소리가 더 크죠. 제가 거기 많이 앉아있어 봐서 아는데.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 별과장이 남기고 간 교훈의 노래로 마무리를 지어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나 절씨구야, 얼씨구나 절씨구, 보아라 보아라 별과장을 보아라. 가랑비에 옷이 젖던 부정부패에 맞들이면 장대비가 쏟아지고 흙탕물에 뒹굴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어와 세상 번님네들 큰 부정이 따로 있나. 작은 부정 맞들이고 다 그런 것 아니냐고 관행이라 여기면은 큰 부정의 씨앗되네. 여기 오신 공직자님네 별과장을 교훈 삼아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네. 마지막에 항상 이 가랑비와 장대비 얘기를 하지만 오늘 완전 이런 적절한 환경에서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해봤네요. 여러분들 정말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혜라 명책님 그리고 김철준 고소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 청렴 퀴즈입니다. 네, 올라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잠깐만 해주실까요? 네, 저는 사학연금에 재직하고 있는 유채화라고 합니다. 네, 한전에 근무하는 유재섭이라고 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근무하고 있는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같은 회사 근무하고 있는 박재호라고 합니다. 예,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김선문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이 더 오셨군요. 네. 사학연금 근무하는 허민주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6분이 되셨는데 네, 정답은 손가락과 몸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시고요. 손가락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머리 위로 표시를 해 주시고 네, OX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X표 표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같이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맞힌 분이 1등이 되시는 거여서요. 틀리셔도 다음 문제가 있으니까요. 15문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초등학교 2학년 바른생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친구에게 쓰는 다음 말 중에서 그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다쳤을 때 많이 아프겠구나 내가 도와줄게. 슬플 때 걱정 마 잘 될 거야. 전학 갈 때 헤어지니 슬프구나 자주 연락하자. 야단 맞았을 때 왜 야단치지 선생님 미워. 네, 이 문제를 틀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몇 번인지 머리 위로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 볼까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안 넘어가네요. 네, 답 넘겨주시면 네, 4번 네, 전부 정답입니다. 다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네, 조선시대 대신 대간 등에서 추천받아 공식으로 인정한 청렴한 관리를 일컫는 말로 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OX 표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답 보여주세요. 네, 너무 쉬웠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가운데 청의 뜻이 다른 한자는 무엇일까요? 청천벽력, 청렴결백, 청출어람, 청산유수. 헷갈리시죠? 자, 몇 번인지 표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헷갈리시죠? 컨닝하기 없기. 자, 머리 위에 올려주세요. 네,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네, 슬슬. 네, 번호 다시 한번 표시해 주세요. 너무 빨리 내리셨어요. 네, 2번 하신 분. 2번 하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신 게, 여기서 갈리네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orruption. 이 말은 co라는 라틴어와 rupt라는 라틴어의 합성어입니다. corrupt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멸, 자멸, 필멸, 파멸. 자, 머리 위에 번호 표시해 주세요. 높이. 자, 머리 위에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네, 답 보여주세요. 공멸입니다. 네, 1번 공멸. 야, 잘 되신데요. 자, 다음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렴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네, 드나들 때마다 이 동물의 꼬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가다듬는 귀여운 관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름 무엇일까요? 자, 정답. 혜태. 제가 잘못 들었는데 혜태. 네,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답 보여주세요. 해치, 혜표, 혜태 다 인정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네, 미국 기업 루이 콘 베이커리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슬로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 네, 어떤 기업일까요? 머리 위로 표시. 네, 답 보여주세요. 네, 4번 전부 맞추셨습니다. 비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목소리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네,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명예만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로열 패밀리. 2번 기브 앤 테이크. 3번 제로 톨러런스. 4번 노블리스 오블리주. 네, 머리 위로 표시해 주세요. 1번 로열 패밀리, 2번 기브 앤 테이크, 3번 제로 톨러런스, 4번 노블리스 오블리주. 네, 정답 보여주세요. 네, 그냥 드리는 문제였던 것 같은 느낌이. 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1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저술한 책으로 옥민관의 도리를 기술한 쟁은 경세유포인가요? 아닌가요? OX입니다. OX 머리로 크게. 자, 답 보여주세요. X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집단 속에 참여한 개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1. 초두 효과, 2. 애쉬 효과, 3. 링겔만 효과, 4. 플라시보 효과. 이거 어렵습니다. 제 머리 위로 표시해 주세요. 머리로 표시해 주세요. 네, 체크 되셨나요? 네, 3번 링겔만 효과입니다. 네, 번호 다시 표시해 주시겠어요? 네, 솔직하게 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잠시 멈춰주세요. 네, 도덕성의 발달 6단계. 동생을 때리는 건 안 돼. 엄마가 돈 내기 때문이야. 도덕성 발달의 가장 낮은 단계일까요? 아닐까요? OX. 은근히 어렵습니다. OX. 자, 네. 자, 머리 들어주세요. 답 보여주세요. 네, 옵니다. 네, 잠깐 문제 멈춰주세요. 네, 지금 어느 분이 가장 많이 맞추셨나요? 네, 지금 네, 두 번째, 여섯 번째 분께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1위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문제 하나만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가셔야 되시는군요. 네, 빨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다양한 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거나 공개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어느 건가요? 네, 답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네,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네, 정답 보여주세요. 네, 3번 공직자윤리법이었습니다. 네. 네, 1등 나왔나요? 아, 네, 계속 똑같이 맞추시고 이러면 끝나지 않습니다. 네,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가정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까요? 안 될까요? OX. OX. 네. 정답 보여주세요. X입니다. X였습니다. 네, 잠시 점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똑같네요. 제가 그러면은 계속 두 번째, 여섯 번째 분이시죠? 네, 문제 하나, 다음 문제 주실까요? 요거 넘어가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나 자신 친인척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눈을 감거나 관대하게 봐주는 것은 공리주의에서 비롯된다. OX. 머리 위로 크게 표시해 주시고요. 제가 내려달라고 할 때까지 내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답 보여주세요. X였습니다. 네, O 드신 분 누구셨죠? 없으셨나요? 계속 점수가 똑같습니다. 이러다가 다 풀겠는데요. 네, 다음 문제. 네, 이 문제 이게 마지막인데. 네, 네, 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답 표시해 주세요. 아, 네. 요 문제 넘어가고 제가 문제를 여러분께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청렴연수원이 언제 개원했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손 들고. 네, 안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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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으셨군요.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입니다. 2010년대입니다. 너무 아닙니다. 거의 나오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왜 안 나오는 거지? 왜 이 답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맞았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네, 1등으로 인정하도록. 네. 한 분 맞추셨군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선물은 있어요. 네, 진짜 가위바위보로 정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정말 1등을 양보하신다고요? 아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네. 두 번째, 여섯 번째 분 이쪽에서 두 번째였고요. 네, 가위바위보로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아, 네. 정말 혼란합니다. 혼란해. 네. 자, 뒤로 돌아서시고 단판으로 가겠습니다. 스릴이 넘치는군요.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오, 야, 네, 선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은 또 공모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모래 장난이나 모래로 이름 써보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그 모래 알갱이들이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 모래 알갱이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켜주시나요? 네, 영상 전환 부탁드립니다. 1등한 날. 내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까만 얼굴에 한여름 논바닥처럼
갈라진 손바닥으로 기억됩니다. 그만큼 바다일이라는 게 고된 작업이었지요. 넉넉지 않은 살림에 본인의 배를 가질 수 없었던 아버지께서는 남의 배의 선원으로 일하셨어요. 바다에 일하러 나가시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 가까이 아버지 얼굴을 뵐 수 없었지요. 아버지가 그 고생을 하셨음에도 형편은 나아지지가 않았고 어머니께서는 바다에 나가 바지락이며 미역이나 청각 같은 해조류를 채취해 시장에 나가 팔아 우리 5남매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흔한 담배나 술 한 잔 입에 대지 않으시며 먹고 살기 빠듯한 상황에서도 조금씩 저축을 하였어요. 그리하여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작은 중고호선 한 척을 구입하셨습니다. 일생일대의 꿈이었던 한 선박의 선장이 되신 겁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아버지께서는 선원을 부릴 수가 없어 어머니와 같이 일하기로 하셨습니다. 아이고 지민이 아버지 오늘 기분 엄청 좋은가 봐요. 이제 우리 배도 생기고 선장 소리도 들으니 기분 좋지. 고기 많이 잡아서 당신도 애들한테만 신경 쓰게 해줄게요. 나는 지금도 좋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지민이 아버지 건강만 잘 챙기세요. 저기 저 갈매기들 모여있는 곳으로 자리 잡읍시다. 알겠습니다, 부선장님. 아이고, 자꾸 부선장이라 하지 마요. 나 아직 쑥스러워요. 처음으로 우리 배가 생기던 날, 우리 5남매는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도와드릴 것이 없을까 고민하였습니다. 누나,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 뭐가 좋을까? 우리 용돈으로 무언가를 해드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이번에 산 배를 단장하는 건 어떨까? 아무래도 중고호선이다 보니 색도 바래고. 오, 좋은 생각인데? 부모님께서도 깨끗해진 배를 보시면 일하실 때마다 기분이 좋으실 거야. 저의 제안에 우리 5남매는 팔을 걷어붙이고 배를 단장하였습니다. 낡은 페인트를 벗겨내고 위쪽은 새하얀 페인트로 물에 잠기는 아래쪽은 노란색으로 정성껏 색칠하였어요. 배 바닥에 붙어있는 따개비며 해조류도 박박 긁어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5남매가 한나절 동안 고생해서 단장이 끝난 배는 어린 제가 보기에도 그럴싸했습니다. 우와, 우리 배에 요정이 마법을 부리고 갔구나. 완전히 새 배 같은데? 엄마, 마음에 드세요?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우리 붕꼬맹이들, 오늘은 아빠가 한턱 쏘마. 자장면에 탕수육도 시켜 먹자. 와, 우리 아빠 최고! 어머, 짠돌이 당신이 웬일이에요? 배가 생기니 좋긴 좋네. 우리 집 보물 1호가 생겼는데 축하해야지. 우리 꼬맹이들 색칠하느라 고생 많았다. 그날 아버지께서는 못하시는 막걸리도 한 사발 쭉 들이키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지상에는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듯이 바다에도 물고기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길에 그물을 들여 놓으면 그것을 보지 못한 물고기가 지나가다 그물에 꽂히게 됩니다. 이렇게 고기를 어획하는 그물을 자망이라고 하며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 자망어업을 하셨습니다. 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저희 집 가훈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시고 늦게까지 일하셨어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집안일에 저희 5남매 학교 갈 채비까지 하시면서 바닷일을 하셨으니 그 고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되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끔 우리 5남매는 배가 들어올 시간에 부두로 나가곤 하였어요. 새벽녘 만선의 꿈을 안고 바다로 나간 배들은 저녁쯤이 되면 어판장 앞 부두로 모여들었습니다. 배의 선주들은 그날 잡은 고기를 어판장에 경매하기 좋게 나열해 둡니다. 저희 남매도 부모님을 도와 고기가 그득하게 담긴 상자를 날랐습니다. 경매사 아저씨가 어판장을 둘러보며 그날 잡은 고기의 무게를 목청껏 외치기 시작했어요. 영진호 100kg요. 대강호 90kg요. 동백고 105kg요. 누나, 너무 떨려. 꼭 성적표 받는 기분이야. 그치? 그래도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셨으니 아마 1등 하지 않을까? 1등이요! 1등이요! 드디어 우리 배를 호명하는 순간 동진호 45kg요. 이럴 수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145kg를 잘못 들었나?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 우리 집이 겨우 이거밖에 못 잡았다고? 어떻게 우리 집보다 늦게 나가고 일찍 들어오는 옆집 선장님보다 고기가 적을 수 있지? 심지어 아랫집 선장님은 우리 집보다 배도 작은데. 고개를 돌려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 계신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신 부모님의 노고를 알기에 저도 분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어요.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치, 그 말은 순 엉터리야. 다음 날 어제 어판장에 있었던 일로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했습니다. 아빠가 고기 잡는 실력이 모자라서 다른 선장님보다 적게 잡으시나? 아휴, 우리 집도 삼중망 썼으면 200kg, 300kg는 잡았겠네. 어머니는 그물을 손질하시다가 푸념 섞인 넋두리를 하셨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집들은 다들 어망이 촘촘한 삼중망을 쓰잖니. 우리 집이랑 어망부터 달리 쓰니 당연히 잡은 고기의 양이 차이 날 수밖에. 그럼 우리도 삼중망을 쓰면 되잖아요. 그게 삼중망은 불법 어구거든. 나라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데 지키는 게 바보라고 다들 저리 쓰고 있으니 고기 양이 차이 나는 건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남들처럼 쓸 수는 없지 않니?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아빠 벌써 배에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요. 남은 그물은 내가 수리할 테니 당신은 좀 들어가시오. 네. 그런데 아빠, 삼중망은 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삼중망을 쓰면 그물 크기가 작다 보니 어린 물고기까지 다 잡아들이게 되지. 고기야 많이 잡으면 우리 지민이랑 동생들 자전거도 사주고 용돈도 많이 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어린 물고기까지 잡다 보면 나중에 바다에서 잡을 물고기가 없어진단다. 당장의 이익이 될 줄 몰라도 나중을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란다. 그래도 남들은 다 쓰는데 우리만 이렇게 바보처럼 원칙을 지키면 늘 이렇게 꼴등만 하잖아요. 혼자 원칙 지킨다고 누가 알아준다고요.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원칙을 지키는 게 아니란다.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지라도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거야. 전 잘 모르겠어요. 꼴등하기 싫어요. 아버지와의 대화가 끝나고 방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말다툼을 한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여느 때처럼 부모님께서는 새벽 일찍 누구보다 먼저 바다를 밝히셨고 열심히 잡은 고기를 어판장에 팔러 가셨어요. 오랜만에 만선이라 아버지는 싱글벙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판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의아해서 경매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다들 어디 갔습니까? 아, 모르셨어요? 이번에 불법하고 일제 단속 나왔잖아요. 알고 보니 전날 우리 동네에는 불법어구 일제 단속이 나왔고 단속 반원들은 배에 실려있던 불법어구와 어획한 생선들을 모두 압수해 갔던 겁니다. 압수당한 선장님들은 큰 벌금을 내야 했고요. 합법적인 어구를 쓰던 아버지만 그 단속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날은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어판장에서 1등한 날이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고기를 팔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얘들아, 오늘 네 아빠가 어판장에서 1등 하셨다? 정말? 와, 1등이다, 1등! 여보, 애들이 축하해주는데 활짝 좀 웃어주구랴. 그래, 1등한 건 축하받아야지. 그나저나 다음 달이 휴업인데 다른 선장님들 타격이 커서 어쩐다. 다른 선장님들을 걱정하시던 아버지를 보며 제 머릿속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또 다른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사시는 아버지가 답답할 때도 많았지만 결국엔 청렴하게 사시던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우리 배가 1등한 날, 그날은 부당한 이득은 결국 손해와 같다는 제 일생일대의 크나큰 교훈을 얻은 날이었어요. 그 이후로 자라면서 아버지를 따라 가끔 뱃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등대를 보며 위치를 가늠하였었지요. 네가 어디에 있든 저 등대만 보고 가면 네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단다. 안개가 끼건 비가 오건 아버지께서는 방향을 가늠하실 때 항상 등대를 먼저 찾으셨고 그때마다 등대는 밝게 빛나주었습니다. 어릴 적 이런 경험들 덕분인지 저는 지금 공직에 입직하여 바다에서 길을 알려주는 등대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공직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원칙과 소신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1등하신 그날을 떠올립니다. 아버지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지 않고 소신 있게 걸어오신 길에는 청렴이라는 등대가 늘 빛나고 있었겠지요. 아버지가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가르침이 이제는 저의 등대가 되어 청렴이라는 이름으로 방향을 잃지 않게 늘 그곳 그 자리에서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속 주인공의 아버지는 청렴함을 자신의 등대로 삼아서 그 인생 자체를 청렴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청렴의 등대를 하나씩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금 여기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아마 부패의 위기가 와도 끝까지 버텨내실 수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청렴연수의 조효민 주무관 그리고 윤소영 사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